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수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거리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어준 전광판들이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일부 전광판들은 연방도로법에 위반된다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시민들과 뉴욕시 정부는 이 같은 연방정부의 입장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 화려한 전광판은 타임스퀘어의 국제적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임스퀘어 전광판들의 존폐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연방정부가 도로 법령에 따라 지금과 같은 전광판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I love the signs. I think they're just fantastic and they're a part of New York and it would be really, really bad for New York if they were down. 2012년 발효된 연방도로시스템관련법과 1965년 도로비화 법령에 따르면 일부 도로의 경우에는 광고 간판이 규제 대상입니다. 타임스퀘어 지역 역시 이 법령에 포함된다는 게 연방정부의 주장입니다. 뉴욕시가 이 전광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도로지원금 9천만 달러를 잃게 됩니다. 뉴욕시는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일단 연방정부의 법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Signs in Times Square are wonderful. They're iconic. They're a global tourist attraction. They're important for the economy. We're not going to be taking down the billboards in Times Square. We're going to work with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 and find a solution. 뉴욕시가 타임스퀘어의 전광판 지키기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주정부 건강보험 메디켈 보험 환자들이 오갈 곳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의사들이 메디켈 보험을 기피하기 때문인데요. 주정부가 환급액이 너무 적은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응급실에 갔다 암 진단을 받은 김모 씨. 메디켈 수혜자인 김 씨는 암 전문의를 추천해줄 주치의를 찾았지만 타운에선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 메디켈 보험으로는 타운에서 일반 진료도 받기가 힘듭니다. 한인타운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메디켈 주치의로 등록돼 있는 의사는 5명 정도. 최근에는 이들 병원마저도 진료 예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들이 메디켈 환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4불을 줘요. 오실 때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비교해서 그렇지만 이제 헤어컷 해도 30불 아니에요. 최소한. 현실적으로 환자 한 분을 24불을 받고 본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의사들이 메디켈 환자를 받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주정부가 메디켈 보험을 주치의 플랜인 HMO로 변경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가뜩이나 메디케어 환급액의 절반 수준인 메디켈 환급액은 중간에 보험사가 끼어들면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심지어 메디켈 진료를 위해 의사가 HMO 리스트에 가입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주정부의 감사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사들 사이에선 아예 환자를 받지 않는 게 낫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오는 환자는 받아주는데 다시 말하면 손해보험에서 환자를 받기 위해서 컨트랙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많은 메디컬 환자분들이 갈 데가 없어진 거야. 여기에 더해 오바마 케어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으로 인해 메디켈 가입 환자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현재로선 이들이 비영리 의료단체 또는 무료로 운영되는 클리닉 외에 제대로 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그 메디칼 정부에서 의사한테 지급하는 환급액을 메디케어 수준만큼 올리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의사들을 더 살찌우자 하는 그런 캠페인이 아니고 의사들한테 공정한 금액이 가서 그분들이 메디칼 환자를 볼 수도 있게 하자는 의미이거든요.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의료보험의 환급금 규모는 캘리포니아가 50개 주 중 47번째로 적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년 전 삭감했던 10%의 진료당 환급액 규모를 다시 복귀시키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민족학교 등 비영리 단체들은 메디켈 환급금 인상을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시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미국의 이민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천명했습니다. 차기 대선에선 이민개혁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노승욱 기자입니다. 대선 가도에 시동을 걸며 라스베가스 렌처 하이스쿨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불법 체류 이민자에게 전면적이고 동등한 시민권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We can't wait any longer for a path to full and equal citizenship. Now, this is where I differ with everybody on the Republican side. 라틴계 유권자가 차기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란 것은 자명한 사실. 공화당 대선 주자로 꼽히는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포괄적 이민 개혁에 우호적일 뿐 아니라 스페인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또 다른 공화당의 유력 주자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쿠바계 출신으로 라틴 커뮤니티의 지지가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판세 속에서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의 기회 제공을 포함한 이민 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라는 강력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So I will fight for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and a path to citizenship for you and for your families across our country. I will fight to stop partisan attacks on the executive action. 지난 3월 이메일 게이트 파동으로 한때 지지율이 휘청거렸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최근 호감도에서 9%의 상승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핵 문제다 뭐다 해서 세계가 북한을 불안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계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가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원자재 등의 공격적인 투자로 대박 신화를 이어간 짐 로저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그가 CNN 인터뷰에서 할 수만 있다면 가진 돈 전부를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로저스는 요즘 북한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변화의 주역으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지목했습니다. Deng Xiaoping was making huge changes. They're making huge changes in North Korea. The kid is making astonishing changes. 로저스는 특히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아버지 김정일, 할아버지 김일성 때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 will not defend what his father did and his grandfather, but that's like saying in 1980, you shouldn't invest in China because of Mao Zedong. 로저스는 지난 1월에도 북한의 미래를 낙관한다며 전 재산 북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실제 2012년엔 북한에서 발행한 금화를 대거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예찬론과 함께 로저스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 통일이 머지않아 가능하다. 통일 이후 한국 경제의 급성장론을 펼쳐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강제징용 피해 현장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문제를 놓고 한일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22일 일본과 회담에서 강제 노동 현장이 포함된 7개 시설은 문화유산 등재 신청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할 방침인데요. 협상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파리 김성모 특파원입니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 노동 현장이 포함된 자국 내 근대 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것과 관련 한국과 일본이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유네스코 한국 대표부는 한국과 일본이 오는 22일 일본에서 회담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담에서 한국은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한 23개의 일본 산업시설 가운데 조선인이 강제 노동했던 7개 시설은 신청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첫 회담에서 절충점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회담이 이후 여러 차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일본의 등재를 저지하기보다는 일본 측과 마지막까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달 중에 방한하는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을 대상으로 외교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등재 추진 중인 23개 근대 산업시설 가운데 7개 시설에는 5만 7천여 명의 조선인이 강제 동원돼 94명이 사망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새 아이를 인질로 잡히고 흉기로 위협을 받던 여인이
기지를 발휘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위기 탈출 방법은 바로 온라인 피자 주문이었습니다.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미 플로리다의 한 피자 가게. 점원은 스크린에 뜬 피자 주문지 사이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I've been here 28 years and I've never seen nothing like that come through. On the bottom it said hostage help and on the top it said get 911 help. 메시지는 인근에 살던 쉐릴이라는 여성이 보낸 것입니다. 경찰은 쉐릴이 남자친구와 하루 종일 다퉜고 결국 남자친구가 쉐릴과 쉐릴의 새 아이를 흉기로 위협해 집에 감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쉐릴은 피자라도 주문해 먹자고 남자친구에게 애원했고 남자친구에게 등을 붙잡힌 채 온라인 피자 주문을 하며 도움 요청 메시지를 섞어 보냈습니다. 원래 소스를 더 달라는 등의 추가 주문을 적는 난이었습니다. That I'm going to kill you, and I've already done some violence to you. How are you going to take that message? 단골 고객이었던 쉐릴의 메시지를 가볍게 넘기지 않은 피자 가게 점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던 남자친구를 20분여 설득한 끝에 투항시켜 체포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스마트폰을 쓰면서 소비자가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바로 배터리가 쉽게 소모된다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규격에 안 맞는 충전기로 급속 충전을 할 경우에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편의점에서 급할 때 사용하는 휴대전화 급속 충전기. 빨리 충전할 수 있지만 배터리에 무리가 가는 건 아닌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편의점은 되게 빨리 되니까 1,000원에 30분이면 되니까 이해가 안 갔죠. 급속 충전을 하면 배터리 내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전압 용량을 넘어서기 때문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독일 연구팀이 스마트폰 배터리와 같은 계통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25번 급속 충전한 다음 배터리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곳곳이 멍이 든 것처럼 충전 물질이 산화된 결과 최대 0.1mm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간극이 벌어져 파손된 부분은 충전이 안 됩니다. 전해질이나 전극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한번 고전압에 노출이 된 전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성능이 되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이번 독일의 연구 결과는 급속 충전을 해도 배터리 수명이 줄지 않는다고 밝힌 지난해 한미 공동연구진의 발표와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를 오래 쓰려면 규격에 맞지 않는 급속 충전기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증시가 고평가됐다는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과 고용지표 부진의 여파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78원 70전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